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 폭스뉴스가 미국 군대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로널드 레이건 인스티튜트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많은 미국민들이 군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군에 대한 신뢰는 2018년 70%에서 지금은 48%로 떨어졌습니다. 응답자의 62%는 군의 지도부가 너무 정치화됐기 때문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군이 더 이상 전투를 하기 위한 집단이 아니라 PC를 강요하고 무슨 똘레랑스를 떠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50%는 PC 때문에 신뢰를 잃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군에 복무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6%가 그럴 수 있다. 7%가 기꺼이 복무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심각한 모병난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민이 이렇게 변한 데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가 한 몫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작정 철수했지만 여기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완전한 실패로 미국민들은 아들과 딸들을 그런 군대 조직에 보내기 싫어할 것이라고 패널들은 말했습니다. 여기에다 의무접종, PC, 펜타곤의 난데없는 사회정의 추구가 어처구니 없다고 미국민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웃기는 사람으로 전투에 관심이 없으며 군대에서 하는 짓이라고는 온통 사회적 실험뿐입니다. 사관 학교부터 글러먹었다고 미국민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군에서 복무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관과 소방관도 마찬가지여서 본연의 사명 외에 엉뚱한 것을 강요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대의 경우 적과 싸우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논하는 문화가 대두되고 있어 급속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사관학교는 조국을 사랑하고 충성하려는 열망을 심어줘야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고 패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오죽하면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 조부, 부친에 이어 3대째 군 복무를 했지만 자녀가 사관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기관 공무원들이 상사로부터 늘상 인종, 민족 다양성과 PC 어젠다 관련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국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싸웠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라는 자부심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또 미국을 이끌어왔던 종교적 신념도 사라졌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조지 패튼 장군은 벌지 전투 작전 전에 기도문을 암송함으로써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지금 미군을 보면 그럴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고 패널들은 말했습니다. 산을 움직이는 믿음 따위는 지금 없다면서 미군 내에서는 군목이 점차 폐지되거나 소외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영혼 없는 지휘관만 버글버글한 게 지금의 미군입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앞서 아이젠하워는 작전 실패 시 책임질 각오로 사직서까지 써놨지만 지금은 그런 군인이 없다고 패널들은 말했습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저히 실패했지만 그 어느 장성도 떠날 때가 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장성들은 모두 전투 의지와는 거리감은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를 섬겨 승진과 자리 보전이란 대가를 얻었을 뿐입니다. 지금의 미군은 전쟁보다는 PC 어젠다를 추구하는 관료 조직으로 변했습니다.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기겠다는 군대 본연의 정신은 거세됐습니다. 미군은 군대가 아닙니다. 정치를 하는 장성들, 그리고 그 아래는 거대한 공무원 조직으로 변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12월 5일 LGBT 선전 금지법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LGBT를 홍보하는 행위, 소아성애, 성전환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해 곧바로 발효시켰습니다. 이 법은 모든 연령대 국민들에게 비전통적인 성관계, 소아성애, 성전환 선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18세 이하에 대한 LGBT 선전만 금했는데 이제는 전 연령대로 확대했습니다. 법 위반자에게는 개인의 경우 40만 루블, 한화로 830만 원, 법인의 경우 최대
500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별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정보를 유포하면 개인은 20만 루블, 법인에게는 최대 400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LGBT 콘텐츠를 미성년자에게 배포하는 경우는 최대 1000만 루블, 소아성애 선전에 대해서는 80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해 정보 유포자가 외국인일 경우 추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문학, 영화, 광고, 미디어에 실을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자원봉사자단을 무익메시제 위투게더 상을 시작하면서 자유의지로 타인들에게 유용한 봉사를 하는 이들이 국가 정체성의 근간을 이룬다고 연설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과 그 가족들의 지원이 소중하다면서 돈바스에서 활동한 청년 자원봉사자를 치하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국민들이 이들의 이름을 알고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타타렌코라는 청년은 도네츠크에서 3만 명 이상의 주민 대피를 돕고 인도주의 물품을 전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았습니다. 타타렌코는 자원봉사를 지원한 동료와 러시아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면서 무이브메시제 상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진정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타시면서 봉사를 하는 이들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생명이나 건강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 도입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교회, 학교, 열차역, 공항 근처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에서 산화해간 장병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볼고그라드의 거대한 승전기념관에는 주기적으로 전몰 장병들의 유가족들을 불러 국가훈장을 추수하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적을 맞아 러시아 군대를 독전한다는 의미의 거대한 어머니 러시아 동상이 세워져 있는 전쟁기념관 안에서 열리는 훈장 추수식입니다. 다들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비통해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헛된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와 국민들이 애국심을 기억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전 국민이 단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절대 전쟁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 12월 5일 러시아는 키예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여러 개 주요 도시에 대해 크루즈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KH-101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 100발을 퍼부었습니다. 키예프의 경우 젤렌스키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에도 미사일이 떨어져 젤렌스키는 황급히 지하 벙커로 대피했습니다. 키예프에서는 트람바이가 멈췄고 지하철역은 피난민으로 폭사통을 빚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요격에 나서 20발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하지만 물증은 없습니다. 러시아가 미사일 공습을 할 때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미사일 한 발을 요격하기 위해 서너 발을 마구잡이로 쏘아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은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 300발을 쓰는 것은 금방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에너지, 방산, 통신, 군지휘센터, 군장비 수송철도 등 주요 목표물 17군데를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을 동원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군기지 2곳을 드론으로 공격한 데 대한 보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랴잔의 디아길레보와 사라토프의 엥겔스 공군기지에 구소련제 드론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드론은 말이 드론이지 사실상의 장거리 로켓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게 아니고 구소련 시절의 투폴레프 141 드론입니다. 상당히 덩치가 큽니다. 길이가 10m가 넘습니다. 드론은 모두 격추됐지만 파편이 투폴레프 22 전략 폭격기에 떨어져 경미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사진처럼 폭격기의 수평 꼬리 날개가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러시아군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투폴레프 22 전략 폭격기는 러시아의 핵무기 자산입니다. 러시아의 전투 세부 규칙에는 본토의 핵 자산이 공격받을 경우 핵 전력으로 반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핵 무력을 사용할 근거는 이미 마련됐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핵으로 반격할 경우는 인명피해가 없는 EMP탄이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층권 부근에서 EMP탄을 터뜨릴 경우 인명살상 없이 전자기기와 전력 인프라만 선택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의 공습으로 키예프는 점차 그린, 친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키예프의 주거 지역에서는 땅에 구덩이를 파서 배변을 하라는 전단지가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의 공터는 재래식 화장실이 만들어졌습니다. 단수로 아파트의 수시식 화장실이 넘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